선대위 복귀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선대위 복귀까지 포함해가지고 언론에서 해석해서 기사를 낸 것 같은데 그 안에 선대위 복귀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님 항상 후보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중시하셨는데 네. 후보님이 직접 선대위 복귀 요청하시면 좀 합류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자다가 악몽을 많이 꾸는 게 그 털이 깎이는 메모드 하나가 자꾸 저를 쫓아오는 꾸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선대위인지 이준석 대책위원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지 말고 이게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가 돼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당을 책임진 당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민망하고 또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럽습니다. 당 안팎에서 이렇게 우려가 좀 높잖아요. 네. 또 참여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대로 또 뭐라고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쫓아다니고 저는 이거는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청년 관련 일정에 좀 함께해달라, 대표로서 함께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다면 저는 청년 당대표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당대표로 선출된 것이고요. 청년 전담직책을 당대표에게 주겠다는 것이 당대표 역할의 축소입니까? 아니면 확대입니까? 그리고 아이고 뭐 질문 있으시면 대표님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아침에 대표님과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 뭐 김기현 대표님은 저랑 일상적으로 그 옆방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소통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소통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기현 대표님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당내에 지금 뭐 긴장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서로 자제하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뭐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발언이나 모든 어떤 언론에 응하는 그것들은 언론인들이 국민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들을 답변하는 것이고 제가 딱히 어떤 악의나 아니면 이런 것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정도입니다. 네. 선대위 복귀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일관되게 답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제가 저는 후보의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울산 합의 때 첫 번째 조항을 제가 항상 계속 제가 사퇴 기자회견 했을 때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그 말 했습니다. 그것을 언급한 것을 선대위 복귀까지 포함해가지고 언론에서 해석해서 기사를 낸 것 같은데 저는 선대위를 사퇴하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선대위 복귀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당무에 있어서 후보나 아니면 뭐 주요 당직자 요청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검토해서 응하겠다고 하는 것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항상 후보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중시하셨는데 네. 후보님이 직접 선대위 복귀 요청하시면 좀 합류하실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예, 저는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고 요즘 선대위가 뭐 어떤 개편 과정을 겪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자다가 악몽을 많이 꾸는 게 그 털이 깎이는 메모드 하나가 자꾸 저를 쫓아오는 꾸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선대위인지 이준석 대책위원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지 말고 정책과 그리고 메시지에 집중해서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향으로 선대위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저도 민망합니다. 저는 선대위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 속에서 이게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가 돼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당을 책임진 당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민망하고 또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책보다는 선거 대책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대위 복귀에 대해 조건을 뭐 걸거나 하진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대위에 복귀하시는 것 자체를 고려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저는 지금까지 뭐 조건을 이렇게 내걸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제가 뭐 선대위 사퇴할 때도 뭐 조수진 의원의 거취와 관계 있냐는 질문에 아니 이제는 더 이상 그게 관계 없다라고 하고 제가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제 성격상 그런 거 싫어합니다. 뭐 이렇게 뭐 하면 해주고 뭐 안 하면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진 생각이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어쨌든 선대위 참여 안 하시면서 당 안팎에서 이렇게 우려가 좀 높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잠재우실 계획이라도 저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이준석 대책위원회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이준석의 참여보다는 최근에 후보의 어쨌든 상승세가 어쨌든 좀 주춤하고 최근에 하락세가 오히려 나타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합리적인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석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준석이 만약에 선대위 참여 안 하는 것이 지지율의 큰 장애 요소다라고 해서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그렇게 움직인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참여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대로 또 뭐라고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쫓아다니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뭐 선대위직을 맡지는 않으시더라도 후보께서 뭐 청년 관련 일정에 좀 함께해달라, 대표로서 함께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다면 저는 제가 그 후보께도 항상 말씀드리고 정치하면 제 책에도 쓰고 항상 정치하면서 제가 밝힌 바로는 제가 싫어하는 청년 정치가 청년 담당관 같은 걸 두는 제도입니다. 저는 청년 당대표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당대표로 선출된 것이고요. 저는 이준석에게 오히려 무슨 당신이 가서 청년 관련 정책을 만들어라 아니면 청년 관련 이벤트를 열어라 청년 관련해서 돌아다녀라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 하면서 바꾸고자 했던 어떤 당의 체질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담직책을 당대표에게 주겠다는 것이 당대표 역할의 축소입니까 아니면 확대입니까? 그리고 청년 관련해가지고 진짜 그들의 참여를 원하고 어떤 변화를 기획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 때의 그 공식과 지금의 차이가 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구나 유세차에 올라갈 공간이 보장되어 있고 거기에 오르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절과 지금은 뭐가 바뀌었는지를 분석해보면 답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당대표로서 선대위 참여해서 기획 및 지휘를 하진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선대위 관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자문을 구한다면은 제가 1대1로 제 대표실에서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원회 같이 돌아가는 것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보기 안 좋고 국민들이 보기도 안 좋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인 원내대표님 기다리고 계세요.